다리가 뻗는 동시에 뭐 고관절은 정면을 잘 바라보셔야 되고 몸 흔들리지 않게 이런 식으로 협응, 서로의 팀워크가 중요하다. 골반, 중립을 이제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잘 지켜지는지를 체크를 해줄 수가 있고요. 동작을 하시는 동안에 발목이 안으로 바깥으로 너무 회전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고관절에 집중하셔야지. 아까 보니까 이 얘를 무릎을 여셔야 되는데 발목만 이렇게 삐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지 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아까 전에 더 이쪽으로 네. 이동을 하면은 고관절 벌어지는 정말- 각도가 더 그쵸. 커지는 거죠. 맞아요. 자, 그리고 뒤돌아주시와 뒤돌아래. 자, 브릿지 얘를 할 건데, 자, 얘를 좀 하기 힘들어요. 누워볼게요. 브릿지를 하실 때, 아까 전에 제가 왜 요거 할 때 밑에 거 깜빡하고 안 걸었잖아요. 이 상태로 수업을 하시는 쌤들이 가끔 있어요. 초보자 쌤들. 네, 그러면은 이제 회원님도 쥐나고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특히 브릿지 같은 거 할 때 몸이 들려지는데 밑에 스프링이 없으면 이게 올라가다가 위험해지거든요. 그리고 플러스 스프링이 유리스테미네샵이 세요. 이 정도면 원래 이가 정상인데 가끔 쌤들이 정리를 잘 안 하고 가서 저기 가벼운 스프링을 여기다 잘못 걸어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쓴 거죠. 원래대로 원상복구 해놓고 집에 가셔야 되는데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 가벼운 스프링을 여기다 걸어놓고 가는 거죠. 뒷타임에 선생님이 모르고 그걸 걸었어요. 그리고 브릿지를 시켰어요. 근데 얘가 너무 헐거운 거지. 그래서 브릿지를 하다가 회원님이 여기 허벅지 뒤에 쥐나고 찢어지고 막 그랬던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필라테스 오래 하셨던 제 그때 샵 할 때 회원님이 빡쳐서 나갔거든요. 수업하다 도중에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그래서 밑에 스프링 거는 거 잊지 마셔요. 이 스프링이 강도별로 저기 있어요? 저기에라기보다는 강도별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는 있는데 이 밑에 쓰는 스프링 얘가 조금 세요. 센 게 보통은 여기 양옆에 두 개가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제일 약한 거고 이거보다 좀 더 세게 하고 싶으시다 아니면 체격이 좀 있으신 분이라면 두 개 걸어요. 막 그렇게 여러 개가 있진 않아. 이거 한 가지가 끝이에요. 오케이, 누워볼게요. 브릿지. 자, 브릿지를 할 건데 얘는 이제 내 몸을 들어 올리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 몸이 미끄러지기도 해요. 어깨에서. 그래서 밑에서 좀 내려와서 시작하는 게 더 좋고 양손 바닥 짚어서 손바닥은 두 발을요 푸시바를 밟아보실 거예요. 처음에 할 때 어느 만큼 내려와요? 어느 만큼 내려오냐면 원래는 이 무릎 접었을 때 지금처럼 이 무릎 위에 푸시바가 있도록 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되면 보통은 길이가 안 맞더라고요. 좀 내려오는 거예요. 더. 지금 방금이 좋아요. 방금 아까 원래 위치. 이 정도가 좋고 두 발바닥 푸시바 한번 밟아보세요. 그렇죠. 쟤도 밟아주시고. 요 정도가 적당해요. 자, 두 발은 골반 넓이로 벌리셔서 위치해 주시고 얘를 모으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손바닥은 잘 짚어주시고 무릎 한번 펴볼게요. 끝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엉덩이 들고 위로 올라가실 건데 스탑. 자, 하실 때 발을 밀어서 천천히 들어 올려볼게요. 골반부터 척추 순서대로 올라갑니다. 허벅지 뒤쪽 둔근에도 힘이 들어오고 자, 조금 먼 것 같아요. 제 느낌엔. 다시 내려올게요. 그래서 무릎 접어 돌아오시고 사람마다 다리 길이도 다르고 동작의 숙련도도 다르기 때문에 사실 어디에 정확히 엉덩이를 대라 이런 것보다는 쌤이 꼭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아까 제가 봤을 땐 좀 힘들어 보시거든요. 오케이. 양손 차려 손바닥은 바닥. 자, 무릎을 펴서 준비를 해주시고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올라갑니다. 그렇죠. 뭔가 밀리는 것 같은데 다시 천천히 내려올게요. 자, 이렇게 좀 버거워 보이시는 분들은 발 모양을 바꿔줘요. V자. 그렇죠. 이렇게 하면 내전근의 힘도 같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다시 무릎을 펴주세요. 오케이. 자, 무릎 더 펴고 올라갑니다. 손바닥도 눌러서요. 그리고 삼두도 꽉 누르시고 둔근 햄스트링 써주시고
그리고 내전근까지 같이 쓰실 거예요. 무릎 덮여볼까요? 쫙. 오케이. 하고 가슴부터 순서대로 내려옵니다. 무릎은 아직 접지 않고 척추부터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내려올게요. 그렇죠. 엉덩이가 닿으면 이제 무릎을 접기. 네.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무릎을 먼저 펴주시고 오케이. 자, 올라갑니다. 브릿지. 맞아요. 무릎 한 번 더 펴볼게요. 삼두로 바닥 꾹 눌러주시고 네, 둔근에 집중합니다. 자, 위에서 마시고 내쉬면서 척추를 하나씩 하나씩 내려오세요. 맞아요. 오케이. 무릎 접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잘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브릿지를 해요. 근데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발을 아예 V자를 한 다음에 허벅지 안쪽까지 붙여요. 그러면 조금 더 쉽게 하실 수는 있고 아니면 엉덩이 더 내려오라고 하던가. 근데 왜 나는 이렇게 하니까 더 힘든 것 같지? 이 브릿지가요? 힘들어 보이셨어요? 이게 더 쉬운 것 같아. 아, 일자가 더 쉬워요? 응. 오, 왜지? 왜지? 보통은 아닌데. 근데 사람마다 체력은 다르니까. 왜 다를까, 쌤은? 수분자가 더 낫고. 외전근이 별로 안 가나? 모르겠어요. 모르겠네. 외배전근이 너무 없구나. 모르겠네. 가끔 그런 분들 있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옆으로 돌아서 일어나 앉아주시고 머리 조심, 어깨 조심. 그렇지, 해볼게요. 네. 자, 얘는 쌍지하지 안정성 플러스 협응력이 같이 필요하겠죠. 쌤이 뭔가 이거 할 때 굉장히 불안정해 보이긴 했어요. 힘들었어요. 아니 그냥 모든 동작 별로 다 똑같이. 아, 이게 좀 더 자세히 보여서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브릿지니까 척추 분절 들어가는 거 똑같고. 아, 아까 꼭대기에서 한 다리를 떼서 버티고 다시 내리고 뭐 그런 식으로도 추가를 할 수 있거든요. 이건 제가 보여드리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얘 왜 이렇게 멀리 있지? 우리는 아까 이 푸시바 밑에 엉덩이보다 엉덩이가 더 들어갔거든요. 얘는 잘하나 봐요. 그래서 뒤에 있어도 되나 봐요. 자,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고 다리 길이마다 달라서 한번 해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발 아치에다 대고 발 모양은 11자. 두 발은 골반뼈를 벌리셔서 준비. 그 다음에 무릎을 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쭉쭉쭉 올라가십니다. 다 올라가셨다면 브릿지랑 똑같아요. 꼭대기에서 좌우 골반 높이 맞는지 체크를 하시고. 자, 발 모양 V자로 했을 경우에는 어덕도까지 수축하는 동작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쉬운데 이론적으로는 아는 사람들 내가 오덕터가 약해서 그런가? 준비 안 해? 자, 그리고 올라가실 때 꼭대기에서는 가슴, 날개뼈 여기에 체중 실으셔야 되는데 그 이상 올라가실 필요 없습니다. 위험해요. 목에 체중 실지 않아요. 트라이셉스로 바닥을 꽉 누르셔서 내 몸이 위로 떨어지거나 아래로 축 처지지 않게끔 또는 뒤로 밀리지 않게끔 해주시는 거. 내려오실 때 척추를 분절해서 내려옵니다. 근데 무릎을 접으면서 내려오지 않아요. 무릎은 편 채로 마지막에 무릎을 접을 거예요. 꼬리뼈, 엉덩이가 바닥에 닿으면 그제서야 무릎을 접으셔야 됩니다. 그 전에 무릎을 접어버리면 체중이 상체에 쏠리면서 목이 꺾여서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릎 계속 펴고 내려오시면 됩니다. 다리 하나 드는 거는 보여드릴게요. 내려오셔서 자, 해서 너무 스프링 약한데? 너무 약한데? 어떻게 했어요? 나 잘한 거네. 갑자기 가벼워서 그런가? 못하겠는데? 너무 가벼워요, 저한테는. 아니, 그냥 브릿지는 그나마 하겠는데 원래는 못하겠는데. 그러면 이제 스프링을 보통은 하나 더 어디서 구해와야 되는데 저는 얘를 쓸게요.
거보다는 파란색이 센 거예요? 아닐걸요? 얘 밑에 있는 거랑 파란색 더 세네. 파란색 더 세요. 아 그럼 얘를 빼면 되지 않아요? 얘 빼면 저 두 개로 한번 해볼게요. 야 쉽다. 그래서 브릿지 저는 V로 할게요. 자, 올라갔어요. 가슴에 체중을 실었고요. 여기서 한 다리를 떼요. 그래서 갈 수 있는 만큼 가셨다가 다시 제자리 돌아오셨다가 그러면 이제 힘들거든요. 버티는 다리 둥근 햄스트링 힘 들어오고 그리고 위에 다리는 스트레칭이 되겠죠. 하고 제자리 내려오셔서 척추 하나하나 순서대로 다 내려올 때까지 무릎은 펴놓고 마지막에 무릎 접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런 식으로. 쌤 한번 해보시겠어요? 해볼게요. 어렵지 않아. 여기까지 닿는 거 목표. 한번 해볼게요. 가는 거랑 훨씬 세죠? 네. 엉덩이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갈게요. 네. 자, 가보겠습니다. 무릎을 펴주시고, 우와. 네. 올라갈게요. 오케이. 자, 한 다리 한번 해볼까요? 좀 멀어 보이긴 한데. 오호! 반대쪽 해볼게요. 오, 좋아요. 제자리. 척추 하나하나 내리시고, 마지막에 무릎 접어 제자리로 내립니다. 오, 되셨어요. 오, 안 될 줄 알았는데 됐어요. 조심히 일어날게요. 네, 잘하셨고 그런 식으로 이제 변형 동작까지 이어서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달 떼는 거. 딱 넘어가셔서 네. 자, 얘는 이 그 세라투스 안테리어를 한번 써보는 거고 인지시키는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누워서 얘를 이 프로트랙션 시켰다가 리트랙션 시켰다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바닥을 막 꼬집듯이 동작하고. 근데 저는 보통은 그 폼롤러를 두고 그 위에서 하라 그러거든요. 폼롤러를 꼬집으면서 하면 좀 더 쉬워요. 쌤이 누구실 거예요? 자, 한번 누워볼게요. 맞아요. 머리 조심. 뒤에서 칠까? 오케이. 네, 좋아요. 자, 두 발은 잘 밟아서 흔들리지 않게. 허리 임프린트. 맞아요. 양손 앞에 있는 푸시바를 잡아보세요. 네, 좋습니다. 자, 거기서 팔꿈치를 한번 쭉 펴볼게요. 위로. 이렇게. 위치 괜찮은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다시 제자리 돌아올까요? 제가 안 약간 손 여기로 미는 느낌. 네. 그래서 어차피 걔가 메인은 아니니까. 자, 거기서 보세요. 날개뼈가 멀어지면서 팔을 뽑아요. 네, 프로트랙션이죠. 자, 이번 리트랙션이에요. 팔꿈치는 편 채로 당겨오면서 날개뼈로 그렇죠. 폼롤러를 꽉 조여주셨다가 어깨는 너무 올라가지 않게 조심. 다시 프로트랙션 뻗어서 밀어주세요. 다시 돌아오시면서 폼롤러를 꽉 조여주세요. 그렇죠. 이게 리트랙션. 다시 두 번 더 해볼 거예요. 쭉 뻗어주시는데 우리 팔꿈치 관련전 금지. 10년 안에 이 뭔가 연골 재생 뭐 이런 거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돌아오시고 그 인공관절이라 해야 되나? 쌤 없어질 것 같아요 연골이. 마지막 프로트랙션. 그렇죠. 이때 가슴은 너무 과하게 쓰진 않도록 다시 리트랙션. 날개뼈로 홈롤러를 꽉 조여주실 거예요. 이때 허리 너무 뜨지 않게끔 조심하시고 제자리 팔꿈치 접어 돌아옵니다. 네, 손 풀고 옆으로 쓰러져서 내려올게요. 맞아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이게 회원들한테 인지시키기에 진짜 쉽거든요. 잘 인지가 돼요. 자, 우리는 폼롤러를 대고 해서 조금 더 뭐라 해야 되지 인지가 더 쉬웠고요. 근데 폼롤러 갖고 오기 귀찮다 하면 누워서 해요. 자, 누워서 하실 때는 다리를 반드시 이렇게 무릎 접어서
왜냐면은 다리 많이 뻗고 슈파인에서 할 경우에는 이 팔 동작을 하다 보면 막 애를 쓰면서 막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기립근을 막 써버리거든요. 그래서 허리 못 쓰시게 그냥 딱 이렇게 해놓고 딱 여기 고정. 얘는 힘 안 들어가. 너는 상체만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집중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슈파인 안 돼요. 반드시 홈라인. 시험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스프링을 이 옐로우 원이 아니라 블루 원으로 했어요. 이 집은 옐로우 원이 너무 약해. 샵이 오래돼서 그래요. 슈파인 하면은 허리가 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엉뚱한 데 힘이 들어오겠죠. 무상적으로 보면서. 그리고 팔을 프로트랙션, 리트랙션 하실 때 그 프로트랙션이 어디지? 이게 프로트랙션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 너무 팩토럴리스를 과하게 쓰시면 안 되는데 여기 너무 팩토럴리스 너무 과하게 쓰지 않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그냥 날개뼈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동작이지 이거를 막 힘으로 막 못 쓰고 막 근력 운동이 아니에요 얘는. 그래서 하기 전에 쌤이 이런 뭐라 해야 될까 이런 관절의 움직임, 뼈의 움직임 같은 이런 막 근력 운동이 아닌 그런 것들은 쌤이 표현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동작 하기 전에 자 회원님들 저를 보세요. 뒤에 날개뼈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얘가요 팔을 이렇게 뽑을 때는 얘가 이렇게 가요. 그리고 팔을 집어넣을 때는 얘가 이렇게 서로 가까워져요. 이거를 이렇게 이미지화를 시켜놓고 네 날개뼈가 여기 있어 라고 인지를 시켜놓고 동작을 시켜야 돼요. 그냥 냅다 하면은 뭐 하는 거지 뭔 소리야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목적이 이제 뭐 전거근 강배근 수축인 건 알겠는데 애초에 환자들은 뭐 전거근 강배근 수축을 왜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이걸 왜 하는 거라고 쌤이 설명할 것 같아요. 전거근과 강배근? 네, 이 짓을 애초에 왜 하냐? 라운드 숄더나 미니 스캐플라를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고 견갑 거를 JH에 있게 하기 위해서 맞아요. 하는 거겠죠. 맞아요. 좀 더 일반인 대상으로 설명을 한다면 좀 더 홀리게 치카 어깨를 만들어줘야 제니 어깨 치카 어깨를 만들게 어. 해줘야죠. 네. 오케이. 예쁜 어깨. 예쁜 어깨 좋아요. 쇄골 부각되게. 좋아요. 그런 식의 쌤.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좀 깎아내려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더 좋아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뭐가 있지? 예를 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환자분 등 결리시죠? 이러면서 광배근이기 때문에 저 이런 거 리트랙션이 때 필요하지. 등 결리시죠? 가끔 이러면서 여기 뭐 군살도 있죠? 이러면서 그거는 여자분들이 너무 이 등 운동을 등 근육을 못 써서 그렇거든요. 근데 애초에 이렇게 등을 강화시키면서 허리도 잘록하게 보이고 어깨도 직각어깨 만들고 여기 옆에 군살도 없애려면은 이 날개뼈와 흉추의 움직임이 제대로 나오셔야 그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뼈의 움직임을 배우고 그 뼈의 움직임을 사용할 때 그 필요한 근육들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이게 인지가 되셔야지 우리는 그 다음 스텝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기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10회 정도 등록하시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10회 정도 등록하시면 앞에 2회 정도는 이걸 움직임을 만들어서 인지를 시켜요. 그럼 몸이 이제 인지를 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근력 운동이 들어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10회를 그냥 스무스하게 끝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 아까 쌤이 얘기했던 거 직각어깨 그런 아름다운 얘기도 해주시고 전문적인 얘기도 덧붙이면서 10회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뭘 하든 동작의 목적 그리고 요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설명하는 거를 그게 제일 중요해요. 동작은 중요하지 않아. 슈파인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말이 중요한 거 말이. 자 그리고 티칭 하실 때 날개뼈로
바닥이나 폼롤을 꼬집듯이 동작을 하셔라. 그래서 이런 이미지화를 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일반인이 알아듣기가 쉽거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이렇게 팔 뻗은 상태로 들었다 내렸다 해서 복부 운동하는 거예요. 이거 따로 할 필요가 없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냥 누웠어요. 다리 이렇게 해서 슈파인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허리 과신전하지 않게끔 이렇게 딱 그냥 딱 신경 쓰지 않게끔 해놓는 거. 자, 그 다음에 팔꿈치를 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하면은 밀어내는 힘 플러스 복직근까지 같이 써서 조금 더 힘들긴 하겠죠. 별거 없어요. 뭐 없어. 그냥 복부 운동하는 거예요. 누운 상태, 한 번 누웠으니까, 이왕 누웠으니까 뭐라도 하고 올라오는 거죠. 세팅한 거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해놨고. 자, 이 몽키 이해는 해보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자, 쌤이 뒤로 돌아서 누워볼게요. 이 정도로 가. 자, 그래서 얘를 발을 대고 다리를 밀어서 이제 햄스트링 스트레칭과 척추 유연성을 좀 길러볼 건데요. 보통 꼼꼼한 쌤들은 이걸 이렇게 말아서 세팅을 해주더라고요. 깔끔하게. 전 아니에요. 귀찮아요. 자, 여기서 양손으로 얘를 잡을 거거든요. 그리고 두 발은 여기 위에 올려서 밟으실 거예요. 발은 밟고 손은 모아요? 발은 모아요? 모아도 되고 벌려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오케이. 딱 이 위치가 되게끔 몸을 세팅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리를 뻗으면서 상체를 올라오실 건데, 그렇죠. 그래서 햄스트링 많이 햄스트링 많이 당기실 거예요. 자, 우선은 상체 먼저 올라올 건데,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턱을 당기셔서 상체를 먼저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다리를 뻗으면서 상체를 가볍게 들어 올릴게요. 그렇죠. 시선 무릎 2초, 3초, 무릎 접어 천천히 내려오시고 척추 분절, 머리 대고 누워주세요. 이런 식으로 무릎이 다 펴질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이겠죠. 잠깐만 누워 계시고 에비컷? 스트레치 에비컷? 스트레치 에이비컬 아까 처음 했던가요? 지금 이거 몽키. 아 몽키. 원숭이. 아 원숭이가 매달리는 거. 네, 맞아요.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쌤이 지금 이게 안 되니까 그냥.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양손 다시 잡고 숨 마시고 내쉬면서 턱 먼저 당겨보세요. 그리고 이제 다리를 뻗어 올라옵니다. 끝까지. 그렇죠. 여기서 원래 푸도크도 하는데 우리 못하니까. 자, 척추를 그냥 느슨하게 늘려주시면 돼요. 다리에만 집중. 자, 내려옵니다. 척추 분절 무릎 접으면서 내려오고요. 마지막에 머리 대고 누우실 거예요. 안전하게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뒤집어서 할 수 있어요. 손 떼고 발 떼고 뒤돌아서 누워볼게요. 머리가 저기 뒤에 들어가시고 다리가 반대쪽 조심하세요. 이번엔 한 다리만 할 거거든요. 양손으로 푸시바를 잘 잡고요. 머리는 끝까지 올라가시고 왼발을 푸시바 밟아볼게요. 오른다리는 밑으로 쭉 뻗어 내려놓으시고 그렇죠. 쭉 펴주고 발목 돌아가지 않게 일직선 맞춰볼까요? 오케이. 자, 준비하셔서 상체 먼저 올라올 거예요. 숨 마시고 내쉬면서 턱을 당기고 상체를 세웠어요. 자, 이제 다리를 뻗으면서 올라와 보세요. 끝까지. 오케이. 시선은 앞에 보세요. 내려갑니다. 무릎 접어 천천히. 쓰세요. 이런 식으로. 자, 손 떼고 발 떼고 내려오세요. 이게 반대로 하면은 네. 뭐가 효과가 달라요? 한쪽 다리씩 할 수 있으니까. 아 이렇게 아까 전에 위치에서는 한쪽 다리씩 안 되는 건가? 그죠? 윗 너무 좁아가지고 다리가 떨어지니까. 얘는 이제 길잖아요. 아. 그래서 아까 쌤처럼 두 다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한 다리씩 할 수 있다. 그리고 얘를 굳이 나눈 이유는 이렇게 우리 아까 전에 무슨 동작이었지? AB 컬이 있었고 세라투스 프레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
이왕 누웠으니까 그 자리에서 세 개를 연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누웠으면 또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옆으로 돌아서 조심히 내려오세요. 오케이. 책 들고 여기 옆으로 가보시고. 네. 자, 그래서 멍키 원래는 이제 위에서 푸더크도 같이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들어가셔서. 자, 준비하셨다가 턱을 당겨요. 그리고 위로 쭉 올라오죠. 자, 여기서 이제 푸더크.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때 억지로 막 이렇게 상체를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얘는 느슨하게 척추를 늘려놓고 발 모양 바꿔가면서 이렇게 재밌는 동작 또 해볼 수가 있겠죠. 하고 내려오실 때 무릎 접으면서 척추 분절 하고 마지막에 고개 대고 눕기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변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일단 보겠네요. 자, 얘는 종아리 햄스트링이 스트레칭이 되고요. 그리고 상체는 그냥 길게 늘려뜨리시면 돼요. 얘를 막 억지로 잡아당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광배근도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어요. 긴장을 푸시면 다 됩니다. 자, 이 눕는 위치는 뭐 어디에 누우세요라기보다는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위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해보면 다 아는 거니까 누워서 잡아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는 상체 고개를 먼저 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 다리 뻗으면서 딸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누운 상태에서 바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고개 상체를 들어 올리시고 그 다음에 뻗어 올리시면 됩니다. 다음 라스 때 시선 정면 바라보시면 되시고. 네, 이렇게 하고 얘도 잊지 말고 세이프 디스트를 달아주셔야 돼요. 여기가 쿵 떨어지거든요.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얘는 그나마 괜찮은데 얘가 이제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세이프 디스트를 안 걸어놓고 초보자 회원님들이 초보자 회원님과 초보자 선생님이 만났다. 그럼 이제 정말 노답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자, 다 끝났어요. 내려오세요 하는 순간 회원들이 손 탁 놓고 탁 내리거든요. 그대로 얼굴에 아, 이거 진짜 위험해.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 동작 말고 그 캔스트레칭 할 때 이 푸시바를 위에다가 스프링만 걸어두고 동작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완전 초보자 회원님이었어요. 그리고 출산한 지 딱 100일 돼가지고 몸에 힘도 없었는데 이거를 위에다가 걸려있었는데 동작을 했어요. 그러고 제가 이제 회원님 어깨 한번 내려볼까요? 하는 동시에 이 회원님이 어깨 내리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얘 손을 놓은 거예요. 근데 위에 스프링이 달려있어서 제가 옆에 서 있었거든요. 이게 팍 올라간 거예요. 제가 여기 팍 맞았거든요. 근데 그나마 여기라서 다행이었고 스프링도 약간 걸어서 별로 안 셌어요. 근데 이제 이게 내가 조그만 각도를 이렇게 했으면 코에 네. 근데 그때 진짜 딱 한 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너무 열받았어요. 그래서 회원님들이랑 동작하실 때 쌤은 항상 옆에 서가지고 내리거나 올리거나 뭐라 해야 되지? 이 위치를 딱 잡아놓는 쌤의 손이 필요해요. 이 회원들이 언제 손을 놓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위치를 유지하게끔 항상 긴장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이프 디스트를 사용하는 게 좀 처음에는 좀 중요하다. 항상 올라오고 내려갈 때는 그 분절 롤업, 롤 다운. 분절. 네. 마지막에 고개. 네. 자, 그다음에 타워. 이건 뭐지? 뭔가 선생님 좋아하는 뭐예요? 맞지 않아요? 좀 길쭉한 거 좋아해요. 맞지 않아요? 저를 파악하셨다. 좀 길쭉한 걸 좋아해요.
이런 약간 세라투스 프레스 이런 거 진짜 싫어요. 뭐 깔짝거리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하고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얘는 이렇게 몽키 같은 걸로 해서 시작을 해서 위로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체중이 여기 싣고 무릎을 접어요. 그 쇼스파인이랑 비슷하네요. 그죠? 엉덩이 위치는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갔다가 운전해서 제자리. 이거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얘는 그 밑에 옐로우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이 유리쌤 샵이 너무 가벼워. 그래서 그냥 블루로 계속 할게요. 자, 얘는요. 양손 여기를 잡고 그리고 두 발을 이렇게 해서 준비. 자, 발을 붙여도 되고 벌려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릎 접어서 준비를 하셨다가 다리를 먼저 펴요. 그리고 척추를 말아 올라가요. 이거 이상으로 올라가시면 안 돼요. 뒤로 빠지거든요. 조심하셔야 되고 가슴에 체중 실었다면 여기서 끝. 그 다음에 엉덩이 위치는 그대로 고정하신 채로 무릎만 접어보세요. 내가 접을 수 있는 데까지. 그리고 이거를 이 상태에서 호흡을 여러 번 시키신 다음에 다시 위로 뻗어 올려요. 그리고선 내려올 거예요. 척추를 하나. 너무 쉽고 재밌어요. 제 스타일이에요. 쇼스파인이랑 다른 거는 내려올 때 무릎을 핀다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저기서 할 때 무릎 구부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맞아요. 롱스파인이랑 롱스파인이랑 쇼스파인 합친 거구나. 자, 한번 해볼게요. 너무 쉬워요. 아니 선생님한테 시키는 모든 사람들한테 시키는 아무도 이거 안 하지. 이렇게? 응. 손등이 바깥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네, 맞아요. 자, 두 발 끝이발을 밟아주세요.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거기서 무릎을 먼저 한번 펴보세요. 네.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무릎 편 채로 쭉쭉쭉쭉 분절. 오, 좋아요. 시원하죠? 자, 엉덩이 위치는 떨어지지 말고 무릎만 가볍게 접어보시고 오케이. 호흡하시고 자, 다시 무릎을 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분절해서 내려옵니다. 하나씩. 그렇죠. 그렇죠. 엉덩이 다 내려왔으면 이제 무릎을 접고 제자리로 내려오세요. 그래서 한 발씩 빼셔서 옆으로 돌아서 빠져나오시기. 너무 쉬워요. 너무 별게 없어요. 신발대로 그 숏이랑 롱이랑 합친 거고 아시죠? 자, 얘는 척추의 유연성이 누가 봐도 강화가 되겠죠. 그리고 팔로 옆에 수직발을 잡고 있기 때문에 뭐 견갑골 안정화도 시킨 상태에서 동작이 가능하고 분절 당연히 들어갈 거고 여기는 것 같아요. 경추 다칠 위험이 있어서 반드시 무릎은 전후 상태로 내려온다고. 익스텐션 상태로 그렇죠. 전후 상태로 내려오면 체중이 많이 실리려요. 이론상으로 그런데 뭐 딱히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어쨌든 펴고 내려올 거예요. 이렇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무릎을 잡으실 때 골반의 위치는 떨어지지 말라. 우리 편만 펴. 그리고 꼬리뼈 먼저 바닥에 닿은 후에 잡아줍니다. 발은 여러 정도로 해보시면 돼요. 자, 힙 익스텐션. 요거는 제가 좀 많이 쓰는 동작이긴 하거든요. 엉덩이 운동이에요. 얘를 한번 해볼 건데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렇지? 가져가셔서 자, 엉덩이 운동이고요. 엉덩이 위치는 후시바 근처에 가셔서 준비. 근처. 그리고 양손은 깍지를 끼셔서 바닥에다 갖다 대요. 이 사진에서는 엉덩이
와 진짜요? 네. 선생님 키가 얼마예요? 전 68, 9. 이분은 73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애기 없나요? 자, 여기서 준비. 그리고 다리를 발바닥, 잠깐만. 이 정도 가야겠다. 자, 여기서 준비. 그 사람마다 달라요. 일단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위치 같은 건 없고. 자, 팔을 한번 볼게요. 팔이 이렇게 돼 있으면 날개뼈 안정화가 안 되겠죠? 딱 단단하게 위치 너무 멀지 않게끔 만들어서 날개뼈 빠지지 마시고 단단하게 준비 하셨다가 무릎을 펴요. 자, 폈다가 접었다가 하는 게 제일 기본적인 동작이긴 한데 저는 추가를 해요. 무릎을 펴신 채로 위로 한 번 더 밀어요. 하고 무릎 접어 돌아오셨다가 다시 무릎을 펴요. 그 다음에 밀어 올려요. 밀면 뭐가 더 좋아요? 밀면은 잡으세요. 이렇게만 하면은 중근만 강화가 되거든요. 근데 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밀어보면은 뭔가 날개뼈 안정화도 더 잘 잡히고 그리고 버티는 다리 엉덩이 중근근도 조금 더 많이 쓰여요. 하고 무릎 접어 돌아오시고. 그리고 일단은 힘들어요. 힘들면 좋잖아요. 이왕 한 김에. 됐다가 돌아오고. 자, 근데 이 동작을 하게 되면은 왼쪽 다리 엉덩이는 힙업, 그러니까 대둔근이 좀 더 많이 쓰이고 오른쪽 다리는 버티기 때문에 중둔근이 좀 더 쓰이는데 동작을 하시는 동안에 이 엉덩이 이렇게 빠질 거거든요. 빠지지 않게 잡아놓고 동작을 하셔야 되는 거. 그리고 보세요. 다리 뻗었어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잘못하시는 분들은 뭐라 해야 되지? 여기 허리가 꺾여요. 이렇게. 허리가 아래로 꺾이고 어깨 이렇게 빠지고 이거 아니죠. 단단하게 잡아놓고 복부도 낮자. 그래서 길이끈을 너무 과하게 쓰지 않게끔. 자, 한번 해볼게요. 이 정도면 돼요? 네. 손한테 좀 힘들 수 있겠다. 좀 앞으로 올게요. 앞으로. 네. 앞으로 갈수록 쉽거든요. 자, 왼발을 뒤에 푸시바 밟아볼게요. 오케이. 자, 준비하셨다가 날개뼈 빠지지 않게 경감 안정화 잘 잡아놓고 무릎을 한번 펴볼게요. 오. 다 폈나요? 오케이. 지금 좋아요. 여기서 뒤로 한 번 더 밀어 올려보세요. 그렇죠. 내몸 쭉 늘리면서 고관절 앞쪽이 늘어나고 무릎 접어 돌아와 볼 거예요. 다시 무릎을 펴보시고 그리고 밀어 올려보세요. 그렇죠. 다시 무릎 접어 돌아옵니다. 네, 한 번 더 무릎을 펴주시고 위로 뻗어 올리세요. 그렇죠. 오른쪽 엉덩이 빠지지 않게 제자리 돌아오셨다가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무릎을 펴요. 올립니다. 왼쪽은 대둔근, 얘는 중둔근 밀어 올린 건가요? 다시 무릎 접어 돌아오시고 다리 내리셔서 바닥에 이런 식으로 앉아서 휴식. 이름을 알아들으려고. 다시는 알아들으려고. 이름 외우는 게 재밌네요. 아, 그쵸. 맞아. 자, 얘는 어쨌든 엉덩이 운동입니다. 누가 봐도 엉덩이 운동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일리오스라스 여기 앞에 너무 그 타이트하신 분들은 다리 이 뻗는 것 자체가 안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기 전에 뭐 또 여기 한번 늘리고 하는 것도 더 도움이 되겠고요. 타겟 머슬은 이거 회원님들이 물어봐요. 어디 운동이에요? 이러거든요. 왜냐면 하다 보면 일단은 이 자세에서 이걸 밀어 올리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어디 운동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꼭 얘기해주세요. 자, 뻗는 다리요. 걔는 맥시무스, 대둔근이라서 힙업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밑에 버티는 다리도 힘이 들어오는 게 맞거든요. 걔는 중둔근이에요. 그래서 이제 골반 안정화에 기여하는 근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한 번 더 미니까 네. 그 시험에도 나오던 엉덩이 뒤로 밀면 여기가 맞아요. 들어가는 느낌이 나요. 맞아요. 그거 맞아요. 그리고 얘를 사선 일직선에 유지한 채로 밀어 올리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려면 진짜 온몸에 힘이 다 들어가거든요. 얘 날개부터 잡아준 상태에서 허리도 안 꺾이고 진짜 힘들어요. 자, 그렇게 해주시고 동작 하시면 이제 힘들다 보니까 이게 턱을 또 막 들거든요. 그래서 턱 들지 말고 시선은 손 바라보고 계속 하시면
주먹 내리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뽀암, 이 뽀암이 전체적으로 바닥을 밀어내며 동작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 않게끔 단단하게 붙이고 합니다. 얘는 발을 앞볼에다 대라고 했네. 아치 말고. 상관없어요. 중요하지 않고. 허리와 배가 아래로 많이 쳐지실 거거든요. 회원들 하다 보면.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게끔 해주는데 이게 허리 집어넣으세요. 배 집어넣으세요 하면 못 알아들어요. 이 엎드린 상황에서 내가 왼다리가 어딘지 오른다리가 어딘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배 주워 오세요. 이러면 갑자기 헉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런 허리 꺾이지 마세요. 이게 제일 잘 알아듣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다리 뻗을 때 여기 앞에 거 잔혹은 충분히 다 펴질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러니까 다리에 쥐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하다 보면 푸시바랑 내분이 너무 멀어서 그런 거거든요. 좀 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난이도는 더 높아져요. 왜냐면 이게 조금 더 많이 맞아요. 더 힘들고 앞으로 갈수록 좀 쉬워지기는 해요. 초보자분들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대신 그러면 또 쥐가 날 수 있겠죠. 정확한 위치는 한두번 해보시면 돼요. 자, 라운드백. 라운드백이랑 이 플랫백이 있어요. 얘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그냥 한번 쉽게 해볼게요. 자, 일단 우리 스프링을 변경할 거라서 얘를 정리를 할 건데 뭐부터 하냐면 위에 거 아니고 밑에 걸 먼저 하셔야 돼요. 자, 아래 스프링을 먼저 빼시고 그 다음에 세이프티 요 위에다 놔볼게요. 그리고 세이프티 스트랩 정리하시고 맞아요. 그런 식으로 네. 하고 꼬부리 최대한 위에다가 걸어주시고 쌤키 닿는 위치만큼 나 팔이 좀 길어요. 좋아. 자, 그리고 얘도 아예 뺄 거예요. 또 위로 옮길 거라 가지고 잠깐만요. 빼시면 돼요. 얘는 반대로 뻗어가지고 반대로 보이지? 됐다. 그리고 저는 원래 자세를 사이에다가 돌려. 와, 진짜 뭐야? 이게 쇠가 이렇더라고요. 이건 영원히 쓸 일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얘는 치우거든요. 오케이, 이렇게 놔두고 자, 얘를 할 건데 스프링. 자, 여기 앉으셔서요. 오른쪽 위에 있는 파란 스프링을 푸시바에 걸어주세요. 오케이. 자, 손 다시 풀어주시고. 자, 아까 전처럼 그렇게 돼 있을 때는 뭐 해주시? 자,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아니고 그냥 돌려놓고 거시면 되거든요. 이거 제가 손이 안 돼요. 네. 그쵸. 딸깍. 이렇게. 자, 될 수 있게 양손은 푸시바를 잡아주시고요. 두 다리는 앞으로 뻗어서 수직바에다가 발바닥을 밟아주세요. 무릎을 펴주시고. 네, 좋습니다. 자, 두 팔은요, 이제 쭉 뻗으셔서 위로 들어 올려보세요. 이렇게. 라운드백이기 때문에 척추를 그냥 뒤로 가볍게 굴곡시키면서 동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뒤로 최대한 매달리듯이 척추를 굴곡시키고, 그렇죠. 온몸에 힘을 툭 풀어주세요. 턱은 살짝 당기셔서 바닥을 바라보시고, 네, 배꼽 바라보시면 됩니다. 골반도 뒤쪽으로 포스티리어 틸트가 잘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얘를 바닥으로 누르면서 푸시바를 앞으로 밀 거예요. 바닥으로 누르면서 푸시바를 앞으로 밀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요. 그렇죠. 굴곡을 유지한 채로. 그렇죠. 그대로 호흡합니다. 하나,
갈 수 있는 만큼 조금만 더 가볼게요. 마지막 셋. 제자리로 일어납니다. 오케이. 이런 식의 스트레칭을 이제 수업 중간에 넣는 거죠. 바로 이어 플랫백, 척추를 일직선으로 세우셔서 위로 들어 만세를 뻗어 올려요. 자, 이 일직선을 잊지 마시고 굴곡시키지 않아요. 그대로 뒤로 누우세요. 그렇죠. 뒤로 더 누워볼까요? 그렇죠. 가슴을 내밀어 척추 일직선 잘 유지해 주시고 시선은 살짝 들려야 경추까지 일직선이 되겠죠. 좋습니다. 자, 이 플랫한 걸 유지를 하면서 바를 내리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보세요. 아마 많이는 안 되실 건데 최대한 가봅니다. 턱은 당기시고 요 정도면 돼요. 그래서 햄스트링 더 많이 늘어나고. 자, 호흡을 하면서 몸을 더 접어볼게요. 핸드폰처럼, 폴더폰처럼 쭉쭉쭉 햄스트링 더 많이, 아까보다 더 많이 늘어나실 거예요. 오케이, 제자리 돌아올 때는 그대로 다시 뒤로 누워보세요. 플랫하게 뒤로 넘어갑니다. 손목 조심, 뒤로 기대요. 코어에 힘이 들어오실 거고요. 버텨주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시 만세 뻗어 올리시면서 척추를 일직선으로 또 한 번 세워주시고 정면 손 풀어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뭐 이런 식의 동작을 중간에 넣기도 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돌아서 한번 볼게요. 자, 라운드 백. 얘는 척추 그 뒤로 굴곡시켜서 동작을 하는 거죠. 이 동작의 목적은 척추 신전인데 이 신전의 의미는 익스텐션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이완의 의미로서 신전을 얘기한 거예요. 척추는 마사지가 되고 골반도 한번 기울이고 뭔가 몸에 기름칠을 하는 느낌이랄까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플랫백은 이 뒤로 넘어갈 때 코어, 특히 멀티피더스가 강화가 되면서 이런 동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두 동작은 뭐 뭔가를 강화시키고 근력 운동이 아니라 그냥 수업 중간에 그냥 뭐 약간 쉬는 타임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런 일직선해서 코어 활성화시키는 걸 좀 인지를 시켜놓고 이렇게 상체 숙였을 때 우리는 일직선을 유지를 하다 보니 이렇게까지 많이 숙여지지는 않고 이 사람은 지금 이거 플랫 아니죠? 플랫하게 내려가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플랫을 지키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 뭐 이런 겁니다. 자, 요거 가볼게요. 자, 이거는 제 설명을 들으면서 쭉쭉쭉 가볼 건데 거의 잠깐만 계시고 이거 동영상을 좀 잘라야겠어요.